18세기 후반, 영국을 중심으로 기계와 기술의 혁신이 일어난 그때를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무심코 외우기만 했던 그 옛날 외국의 사건은요. 우리에겐 이 단순한 교과서 속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내 생활과 나의 미래가 네 번째 산업혁명 속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제4차 산업혁명, 200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의 나에게 불어온 네 번째 바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편리해지는 이 시대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영국에선 증기의 힘으로 구동하는 기차가 등장합니다. 새하얀 수증기를 뿜어내며 철로를 달리는 기차. 증기기관차의 출현은 시대의 변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사람이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수공업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기계가 빠른 속도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업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폭발적인 속도로 구축되기 시작한 기계화는 수천 년간 이어온 농업 문화와 그들의 삶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를 1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름지었죠.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100년쯤 지난 어느 날, 발명왕 에디슨의 반짝이는 발명품이 또 한 번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래도록 빛을 발하는 백열 전구가 상용화되면서 전기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석탄을 사용해 기계를 돌리던 공장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벨트를 회전시켜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장치, 바로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1913년 미국 포드사의 창립자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그동안 사람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자동차 부품을 조립해 왔다면 컨베이어 벨트 위의 자동차는 조립 단계에 맞춰서 사람 앞으로 이동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자동화 시스템의 시작. 컨베이어 벨트의 활용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똑같은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제품의 생산 단가는 낮아지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고 전기의 힘이 만들어낸 2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기라는 것이 그 컨베이어 벨트의 구동을 가능하게 했고, 즉 이제 그 생산의 효율이 대량 생산까지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과거 자급자족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먹을 것을 내 스스로 어떤 획득하는 시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분리시키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도 좀 더 강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도시화라는 것도 진행이 됐습니다. 도시화라는 것이 결국 뭐 에너지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뭐 여러 다양한 일자리도 그렇고요.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각각의 시기엔 분명 세상을 변화시킨 슈퍼 아이템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다가온 거대한 세 번째 물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식 정보가 가치로 이어지는 시대,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컴퓨터는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이었지만 개인용 컴퓨터의 확산은 정보통신 시대의 초석을 마련했죠.
이전까지만 해도 저장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적은 서류들이었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사라지면 그만큼의 정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컴퓨터는 서류에 적힌 정보들을 데이터화하고 저장과 전송을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치였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이 정보의 바다이며 그 지식의 바닷속에서 원하는 내용을 언제든 찾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를 정보혁명의 시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부터는 지식혁명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컴퓨터의 등장과 통신의 발달로 모든 지식들이 데이터화가 되고 데이터는 전송이 되고 전송된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지식을 또다시 만들어내는 디지털 혁명이 3차 산업혁명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모든 것들이 지능화될 수 있는 때가 될 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각각의 산업혁명 때마다 슈퍼 아이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 3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컴퓨터와 인터넷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4차 산업혁명인데, 자, 지금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면 이 시대의 슈퍼 아이템, 과연 무엇일까요? 인류에게 다가온 네 번째 물결,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조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시대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한번 쭉 나열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 꽤 익숙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이 모든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로 구성된 사이버 세상의 구축입니다. 4차 산업은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서 업종 간 또는 산업 간 영역이 무너지는 변화다. 사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화되는, 그러니까 초연결, 초지능의 결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탈경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누군가는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그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건 바로 융합입니다. 통신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며 각 산업과 기술의 경계가 사라지는 융합 현상. 그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뤄진 커다란 변화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걸까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핵심 의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 현직 대통령들과 총리, 경제장관, 다국적 기업의 총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에어컨 켜줘. 4차 산업혁명의 슈퍼 아이템이 모든 경계를 허무는 기술의 융합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핵심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어떤 시점이라고 봅니다. 2006년도에
그 조깅화에 칩을 넣어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 조깅화를 신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조깅한 구간, 평균 속도,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 어떤 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물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되는 시기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이를 줄여서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센서를 지닌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여러 사물들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능을 지닌 사물이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건 우리의 손에서 한시도 떼지 못하는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물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생활 속 사물 인터넷의 예를 들어볼까요? 센서가 부착된 칫솔을 이용해 이를 닦습니다. 스마트한 칫솔은 내가 몇 번의 양치질을 했는지, 이가 잘 닦이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를 파악해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죠. 스마트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간밤에 일어난 나의 수면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여 자거나 불편한 자세로 자면 침대가 스스로 움직여서 자세를 바꿔주기도 하죠. 이러한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전송돼 잠버릇 분석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건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와 사물 인터넷이 구현될 수 있는 이유, 센서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 그리고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세상을 사이버 세상으로 투영해서 보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모든 사물들이 실제 데이터화되어서 사이버 세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데이터화되어서 지능화될 수 있을 때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의 역할을 하고 데이터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에 사물 인터넷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중요성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루투스. 그 사전적 의미는 알지 못해도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이들이라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알 겁니다. 10m 안팎의 거리에서 저전력, 무선 연결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블루투스는 휴대폰과 노트북, 이어폰 등의 휴대기기들을 연결해주죠. 최근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비콘은 70m 이내의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장치로 전력 소모가 적고 실내에서 위치를 파악할 때 GPS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비콘을 활용하면 대형마트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이 담긴 쇼핑 카트를 가지고 매장을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이죠. 이번엔 와이파이입니다. 블루투스보다 더 익숙한 이름인데요. 무선 환경에서도 유선 랜과 같은 수준의 속도와 품질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와이파이 존이 잘 구비되어 있는 걸로 손꼽히는데요. 와이파이는 100m 이내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스마트홈 구현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온도, 습도 등의 환경을 감지하는 센서 정보를 가까운 거리에 전달하는 통신 기술로
지그비와 지웨이브를 들 수 있는데요. 사물과 사물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기술로서 저전력 소형 네트워크가 적용되는 스마트홈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사물과 사물이 스스로 소통하고 사물과 사람이 대화가 가능한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사물 인터넷의 역할은 초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5G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길 기다려왔듯 우리 앞에 등장한 5G. 차세대 이동 통신 기술로 알려진 5G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LTE 네트워크를 한층 뛰어넘는 기술입니다. 5G의 최대 전송 속도는 20GBps로 4G LTE보다 최소 20배, 최대 50배의 속도를 구현합니다. 또한 단말기와 통신사 간의 신호 간격을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 5G의 지연 시간은 기존의 10분의 1인 0.001초. 이러한 초고속, 초지연이라는 5G의 특징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기들이 연결되고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선 5G와의 융합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보게 된다면 도로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서 있습니다. 그 차들이 모두 다 통신을 합니다. 근데 한 대만 통신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차 내에서도 수많은 기기들이 있어서 그 기기들이 모두가 통신을 해야 됩니다. 어느 그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초연결성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제 영상 데이터를 정보를 분석하고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4세대 통신으로는 부족했던 부분까지도 다 할 수 있다, 다 보낼 수 있다는 큰 특징이 5G에서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5G가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연결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연결성에 대해 짚어봤다면 이번엔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네트워크의 탑승에 있는 승객, 데이터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는 사물들은 수많은 정보를 생성합니다. 1인당 5개의 디지털 기기가 연결돼 있을 때 전 세계 500억 개의 기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형성되는 데이터 규모는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지는 거대 규모의 정보를 두고 사람들은 빅데이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보와 디지털 흔적들이 흐르는 또 다른 바다. 어떤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21세기 원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가득 메울 정도의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황금 열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통계를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먼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이제 클라우드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커다란 구름처럼 클라우드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데이터 센터인데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빅데이터는 분석 도구에 의해 맞춤 정보로 가공되며 정제된 데이터는 비로소 정보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빅데이터 기술들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다양한 영역에 중요한 양질의 그 정보들을 뿌려줘야 그 영역에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액을
빅데이터 기술에 비유할 수 있다면은 어떤 뼈대를 갖추는 구조적인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서버에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활용이 되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즉 클라우드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구름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이 뒤에 이제 구름이 따라다니면서 데이터,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즉시에 바로 활용될 수 있게끔 되고, 기업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폭발의 시대에는 빅데이터라는 정보의 집합을 학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 기계로부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체계.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지능을 향상시키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사고 능력처럼 말이죠. 인공지능의 핵심은 딥러닝이라는 학습 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분류, 분석하고 학습한 후 그 결과값을 기반으로 판단과 예측을 하죠.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의사결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사람만이 가능한 창작의 영역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더니 독특한 화풍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고, 인공지능 작곡가의 능력 또한 음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죠. 남의 것을 모방해서 창조하는 또 인공지능이 생겼습니다. 시나리오도 쓰고 창작품도 나오고 영화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의 정신 노동과 창조 활동을 딥뉴럴 네트워크가 거의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좁은 분야에서 응용을 하니까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10년, 20년 지나면 대부분의 일은 단순 정신적인 노동은 아마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으로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에 대해 이해를 했다면 다음은 그로 인한 변화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생활과 산업, 그리고 도시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결.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편리함과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초연결,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 그 어디에서든 혁명의 바람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대화하는 가전기기들을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우리가 각종 가전기기를 직접 제어하지 않아도 기기들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작동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IoT가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침실에선 침대에 누워 잠이 들면 TV나 조명이 자동으로 소등돼 최상의 수면 환경에서 꿀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침대 위에 자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사람의 뒤척임, 호흡, 평균 심박수 등을 측정하고 잠이 들었다고 판단되면 연결된 가전기기에 그 정보를 전달해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요. 이는 스마트홈에서 누리는 아주 소소한 일상일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인간에게 편리성을 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우리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실시간 번역하고 우리 감정을 이해하고 우리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외에도 텔레비전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스마트홈에선 일상 속에 파고든 증강현실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제품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상 쇼핑 중 마음에 드는 옷을 피팅해 볼 수도 있고요.
가구를 실제 공간에 가상으로 설치해 봄으로써 실감나는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5G의 상용화와 함께 집에서 초고화질의 VR 게임을 즐기며 세계 각국의 사람과 소통할 수도 있는데요. 초연결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선사한 꿀 같은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김 실장님. 아침으로 무엇을 드릴까요? RM 토스트.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음식을 하거나 아이를 돌봐줘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사람의 감성을 가진 로봇이 우리의 정신건강을 케어해주고 개인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해줄 텐데요. 로봇이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가족 구성원이 되어 우리의 곁에 있게 되는 것이죠. 헬스케어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질병을 진단, 관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옷을 입듯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현대인들의 잘못된 걷기 습관은 신체의 비대칭을 유발하며 각종 통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액세서리처럼 착용하는 손목밴드로 자세를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팔의 역학적인 움직임을 통해 걷는 자세를 분석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걷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사용자는 이를 통해 올바른 자세로 걸으며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일상에 녹아든 겁니다. 의료진이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현장에도 4차 산업혁명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암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로봇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의사는 질병에 대한 자료를 찾는 시간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의 과중을 줄일 수 있고 환자들은 좀 더 고차원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미래에는 의료 보건 분야, 환경 분야, 교통 분야, 그다음에 배송, 여행, 금융, 주식 투자, 전 인간 생활에 깊숙이 침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기술인 입장에서나 서비스 창출하는 입장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기술은 융합기술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자체도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파생되는 사회적인 서비스 분야, 신산업 자체가 굉장히 융합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에듀테크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VR,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교육과 융합을 이루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수업 교구에서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종이로 된 교과서가 아닌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로 수업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AR, VR, 홀로그램 등 실감형 콘텐츠를 다양한 교과목에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복잡한 실험도 VR 시뮬레이션을 통해 척척 진행하며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AI 선생님의 등장으로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AI 선생님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내용, 수업 진도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학교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융합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었네요. 4차 산업혁명의 손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요, 바로 산업 현장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 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마트 팩토리. 자,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장 내의 모든 기기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공장.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가동되는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무수히 많은 센서와 데이터로 산업 재해를 예측하고 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자동화 로봇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케 해 고객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의 주문에 맞춰 제조 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합니다. 제조업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공장의 생산 체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3요소인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는 거기에 이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하게 되겠죠. 가장 아마 효과가 큰 스마트 팩토리 가능성이 있는 게 반도체 공장이 됩니다. 거기에는 1000여 개에 넘는 공정 스텝이 있고요. 거기 다 데이터가 생산이 됩니다. 지금은 거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전문가가 판단해서 조정함으로써 수율을 높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게 컴퓨터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 같습니다. 터치만으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 이곳 역시 IoT를 기반으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센서가 부착된 각종 설비들이 농작물 생장 환경에 영향을 주는 빛, 온도, 습도, 배양액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제어 장치를 통해 조절하며 농작물이 성장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각종 데이터는 팜과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격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날씨, 입지 조건의 제약 없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이죠. 수산업 분야에도 사물 인터넷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양식장의 물이 더러워지는지, 온도가 떨어지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물고기의 양식 환경, 성장, 폐사 등의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최적의 생육 결과를 보인 데이터를 추출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데요. 생산성 증대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산업 종사자들에게 산업 전반에 불어온 네 번째 혁명의 바람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아놓은 빅데이터, 그리고 이 모든 걸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이 서서히 증명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 침체되고 둔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이 지난 2025년이면 아마 경제 성장률이 한 1.93%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그러니까 2%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제대로 대비해서 잘 그 기술과,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25년도에 한 2.85%까지 증가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을 활용을 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025년도에 한 1% 가까이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며 주력 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몰고 온 독일은 제조업과 IT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IT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센서,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IoT 산업에 힘을 싣고 있는 추세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해석하는 시선은 다르지만 그 중심엔 인간을 위한 변화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가치는 우리 삶의 터전을 스마트 시티라는 혁신적인 도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똑똑한 도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와 비교해 무엇이 다를까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물들이 스마트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물 기기까지가 모두가 스마트화될 때 스마트 시티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통신을 하고 모든 물건들이 통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 홈에서부터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시티 또는 이제 스마트 도시, 국가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모형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많은 것들에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사물 인터넷이 기본적인 인프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들이 도시 곳곳에 서려 있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잘 활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시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 그 뒤를 따르는 낯선 사람. 두려움을 느낀 여성은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좌우로 흔듭니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자신이 처한 위험 상황과 정확한 위치가 경찰서로 전송돼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실 119, 112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합 관리하는 관제실입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교통 및 방제용 CCTV와 방범용 CCTV를 통합 관리하며 현재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뤄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산불, 하천의 범람과 같은 자연재해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스마트 시티의 도로와 자동차는 조금 특별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 시스템에 지능이 부여된 건데요. 운전자에게 교통정보와 도로 상황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로 위를 달리는 각각의 차량은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 속도 등을 서로 공유해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덕분에 차량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이 모든 건 자동차 자율주행의 기본이 되어 탑승자를 목적지까지 더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스마트 시티에 적용된 모든 기술적 요소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4차 산업혁명이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질 것인데,
기존의 기술들을 사용하는 산업에서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명과 암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고 새로운 기술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옛날 기술에서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혁명엔 명과 암이 있었듯 4차 산업혁명 또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보안인데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에 보관된 다양한 정보들은 늘 해킹으로부터 위협받습니다. 편의를 제공해주는 각종 기계에 무조건 의존하려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 전화번호나 기념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잊어버리는 현상을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로봇이나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는 습관이 이어진다면 기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일자리 증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금융, 매니지먼트 등의 분야에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반면 자동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로 인해 사무,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자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라지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새로이 생기는 그 직종으로 전환을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정부나 이 사회가 그런 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전처럼 과거처럼 또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늦게 이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선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4차 산업혁명 선발주자들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다룰 브레인, 즉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각종 첨단 기술이 집약된 융합의 시대엔 그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융합 인재 양성 교육이 뒷받침돼야 하죠. 더불어 이들이 재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할 때 국가의 지원과 관련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고 사회의 발전도 같이 동반되어야 제대로 된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의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이 적용됐었을 때 어떠한 법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정부는 산업의 진흥화, 제도개혁, 교육혁신 등을 진행하며 이 시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면 4차 산업혁명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텐데요. 인류에게 불어온 네 번째 변화의 바람,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우리에겐 또 어떤 신세계가 펼쳐질까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는 이유. 그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봄이 왔음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듯이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편리함이란 갑작스레 찾아온 것이 아니기에 어쩌면 누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는 만큼 보일 겁니다. 빠르고 반짝이는 스마트한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